등굣길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가을 냄새가 나던 학교 운동장 위로 엷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교문 앞에는 평소처럼 선도부와 생활지도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완장을 찬 선도부장은 이미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단속이 심하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교문에 다가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방끈을 잡는 손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이 혹시나 귀를 덮었는지 서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뒤통수 보여봐. 친구가 제 머리를 살며시 들춰보았습니다. 1978년부터 여학생은 귀밑 1cm 규정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길어도 선생님이 가위를 꺼내드는 시대였습니다. 교문 안쪽에서는 치마 길이 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치마는 무릎 아래 4cm. 조금만 짧아도 교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치마를 몰래 접어 올린 친구들은 등굣길마다 숨을 삼켰습니다. 남학생들은 바지통이 좁아지지 않았는지 검사받고 있었습니다. 바지통이 너무 좁으면 난다 긴다 하는 불량 학생이라고 단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머리는 9mm 바리깡 규정이었고 귀가 보이지 않으면 바로 의자에 앉혀 삭발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줄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발걸음은 느려졌습니다. 누군가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억지로 넘기고 있었고 누군가는 치마 허리춤을 내려잡아 길이를 맞추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머리카락을 재빨리 잘랐습니다. 저 멀리서 다음. 하는 선생님 목소리가 들려오면 우리의 심장은 한꺼번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줄은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고 그 사이 선도부장의 눈은 우리 하나하나를 후고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머리카락 끝이 조금 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머리가 혹시 눈썹을 덮은 건 아닌지 손끝으로 살짝 쓸어 올렸습니다. 친구가 뒤에서 조용히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서 있던 아이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여학생이었고 앞머리가 눈썹을 살짝 덮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위질 소리가 교문 앞에 크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 아이의 검은 머리카락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 걸음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내 차례가 다가왔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불만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무서워야 할까? 하지만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단정해야 좋은 학생이고 머리가 짧아야 착한 학생이라고 배웠습니다. 치마 길이가 길어야 바른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도부장이 제 머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뒤통수를 들춰보고 앞머리를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잘 나와라. 그 말 한마디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금은 통과시키지만 내일은 안 된다. 그 말이 더 무거웠습니다.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옆에서 남학생 하나가 바지통 때문에 걸렸습니다. 선생님은 바지를 잡고 양옆으로 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 맞춰오지 그러냐. 이런 건 불량이야. 남학생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 학생들은 늘 침묵으로 하루를 넘겼습니다. 드디어 교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휴, 오늘은 진짜 심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이 아침 풍경은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의 아침은 수업보다 단속이 먼저 떠오르는 시간표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교문 앞 그림자는 언제나 차갑게 드리워졌습니다. 아침마다 교문 앞에서 벌어지는 단속은 마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그 순간을 피하려고 작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학생들은 등굣길에 서로의 앞머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혹시 눈썹을 덮지는 않았는지, 혹시 귀를 가리는 머리카락이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머리핀 하나조차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넘기려고 핀을 꽂아도 혼났습니다. 친구들은 학교 가기 전
화장실이나 주택가 골목을 이용해 치마 길이를 조절했습니다. 치마 허리를 접었다 풀었다 하는 일은 매일 반복되는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치마를 너무 높게 접으면 위험했고 너무 길게 내리면 촌스럽다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어느 지점을 찾는 것이 매일의 고민이었습니다. 남학생들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바지통이 조금만 좁아도 잡혀갔습니다. 양말 색깔도 규정이 있었고 신발끈이 너무 화려해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등굣길마다 신발끈을 바꾸거나 바지의 주름을 손으로 쫙쫙 펴며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어른들이 모르는 학생들만의 불안과 노력의 풍경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집에서 나오기 전에 빗과 작은 가위, 고무줄을 주머니에 숨겨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단속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잘라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흩날릴까봐 손으로 눌러붙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바람 세다. 큰일인데. 그런 말이 아침마다 들려왔습니다. 교문 근처 골목에서는 학생들이 서로의 앞머리를 자르는 모습도 종종 보였습니다. 친구가 잡아준 머리를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잘라주었습니다. 교복 치마를 풀어 길이를 대폭 늘린 채 달려오는 아이도 보였습니다. 골목을 돌며 숨을 고르다가 교문 앞에서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들은 모두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작은 지혜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보기 좋으라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싶은 어린 마음의 발버둥이었습니다. 교문 너머로 들어가면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와, 오늘도 살아남았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실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바람의 방향, 선도부의 배치와 위치, 오늘 단속의 강도까지 예측했습니다. 그 시절의 학생들은 수학 공식보다 단속 규정을 더 잘 외웠습니다. 그 규정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배워야 했습니다. 어른들은 그 모든 걸 지나가는 학창시절의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일의 긴장과 도전이었습니다. 교문을 무사히 통과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루의 절반을 이미 감정으로 소모한 듯 했습니다. 그것이 학생들이 만든 작은 전쟁의 풍경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교문 위로 내려오면 단속 선생님의 그림자도 함께 길어졌습니다. 그날 단속의 분위기는 그 그림자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교문 앞 20m 지점부터 서서히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마음속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이 3cm 어리까지 볼까? 오늘은 치마 길이 감시 심한가? 이런 속삭임들이 교문을 향해 가는 학생들의 작은 기도처럼 흘렀습니다. 단속 선생님은 보통 두세 분이었습니다. 젊은 체육 선생님, 까다롭기로 유명한 학년부 선생님, 그리고 가끔은 상담 선생님까지 합류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손에 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얇은 자였습니다. 그 자는 학생들에게 규칙을 재는 도구이기도 했지만 심리적으로는 무언의 압박이기도 했습니다. 여학생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순간이 바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귀를 스치기만 해도 너 뒤로 다시 와.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학생들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머리 길이를 잴 때 대개 학생의 귀 뒤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잡아내리고 자를 갖다 대며 아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넘으면 바로 자른다. 이 규칙은 학교마다 같았습니다. 여학생들은 미용실보다 학교에서 머리를 더 자주 잘랐습니다. 교문 옆에서 잘려나간 머리카락들이 바람에 굴러다니는 풍경도 흔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부를 때 종종 이름 대신 앞머리 긴 학생, 치마 접은 학생.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규정이 학생의 정체성처럼 취급되던 시대였습니다. 남학생들도 무사하지 않았습니다. 바지통 좁다. 양말 색이 왜 이러냐? 머리 위에 뜬 거 좀 봐라. 이런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남학생들은 옆에서 여학생 단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머리를 안 잘라서 다행이다. 하지만 그들도 바지 줄기를 손으로 쭉 펴가며 줄 서 있었습니다. 단속을 통과하는 학생들의 표정은 매번 다채로웠습니다. 안도하는 학생, 화가 난 학생, 창피함에 얼굴이 빨개진 학생,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입술을 꼭 문 학생. 그 모든 감정이 단속 선생님의 한마디에 따라 요동쳤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사실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미용실 못 갔어요. 치마 수선집이 문을 닫았어요.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이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생은 그 규정에 걸린 이유로만 판단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한 여학생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앞머리 눈썹 덮었다 뒤로 와라.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교문 옆에서 작은 거울을 들고 앞머리를 가위로 직접 잘랐습니다. 가위질이 서툴러 머리가 울퉁불퉁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통과는 하겠다. 그 말에 학생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억울함, 체념, 그리고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묘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속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억울한 표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정한 규칙은 개인의 감정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선생님도 조금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규정이 그렇다. 학생들은 그 말을 들으며 선생님도 규정의 피해자인 것 같다는 이상한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지나가면 단속도 어느 정도 느슨해졌지만 비가 오는 날은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머리가 젖어붙을수록 학생들의 모양은 더 잘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학생들은 교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 비닐봉지나 손수건으로 머리를 눌러 감췄습니다. 교문을 통과한 뒤 돌아보면 단속 선생님은 여전히 자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교문을 지키는 수문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문장에게도 때로는 학생들의 작고 서툰 노력들이 보였습니다. 바람을 막으려는 손짓, 치마를 조심스럽게 내리는 움직임, 친구에게 조용히 여기 좀 봐줘라고 말하는 속삭임. 그 작은 움직임들이 사실은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행동이라는 것을 선생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속은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조우하는 작은 사회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학생은 규정을 두려워했고 선생님은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둘 다 어쩔 수 없는 시대 속에 함께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는 감정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학교 운동장 위로 내려오는 햇살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교문 앞에서만큼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학생들의 머리끝은 바람보다 단속을 더 의식하며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제발. 이 말은 그 시절 여학생 대부분이 교문에 도착하기 전 속으로 외우던 주문이었습니다. 아침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들어 올리면 학생들은 급히 손으로 눌렀습니다. 앞머리 한 올이 눈을 스칠까? 귀 옆으로 삐져나올까? 그 작은 한 올 때문에 오늘 하루 기분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속 선생님은 특유의 진지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검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맞는 모양 하나하나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줄을 서며 서로의 머리를 만져주었습니다. 여기 조금 올라왔다. 앞머리 조금만 더 올려봐. 귀 이쪽은 괜찮아? 이 작은 움직임들이 그날의 최악의 순간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 같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옷핀으로 앞머리를 고정했고 어떤 친구는 바세린을 조금 발라 머리를 눌러붙였습니다. 아침마다 벌어지던 작은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단속 선생님은 학생을 부를 때 조용히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큰 목소리였습니다. 앞머리 덮은 학생, 이쪽으로.
그 순간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그 시선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춘기의 민감한 마음은 작은 시선 하나에도 흔들렸습니다. 그날도 단속이 한창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걸렸습니다. 앞머리가 눈썹선을 조금 넘었습니다. 정확히는 2m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mm는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너 잘라야겠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여학생의 눈동자에 순간적인 당황과 부끄러움이 스쳤습니다. 그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교문 옆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위는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머리카락이 살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학생의 속눈썹이 작게 떨렸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멀리서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자르지 않으면 좋겠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단속 가위는 가끔 너무 성실하다는 것을. 가위가 몇 번 더 움직였습니다. 앞머리가 울퉁불퉁해졌습니다. 학생의 표정은 포기한 듯 하면서도 그 안에 울지 않으려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단속 선생님은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고 지내라. 어쩔 수 없다. 그 말은 위로인지 또 다른 체념인지 헷갈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 학생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순간은 앞머리가 잘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공개되는 그 시선이었습니다. 남학생들도 비슷했습니다. 남학생들은 바지통이나 머리 모양으로 자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머리가 뜨는 남학생들이 늘어 단속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너 머리 많이 떴어. 내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남학생은 손바닥을 침이 묻도록 문 뒤 머리를 꾹꾹 눌렀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웃음을 참았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루 종일 이어지는 긴장 속에서도 친구들과의 작은 유머와 응원은 가끔씩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교실 창가에 앉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앞머리 울퉁불퉁해도 귀여운데? 그러면 학생은 투덜거리면서도 살짝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앞머리 붙잡아 줄게. 이 약속이 그 시절 가장 진한 우정이었습니다. 방과 후 거울 앞에서 하루를 정리하던 여학생들은 사춘기의 감정을 머리카락 사이에 쌓아두었습니다. 왜 우리는 머리카락 때문에 울어야 했을까? 그 질문은 누구도 대신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작은 머리카락 한 올에 우리는 부끄러움, 억울함, 웃음, 위로, 용기까지 모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규정 때문에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마음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운동장을 스칠 때 청춘의 냄새도 함께 지나갔습니다. 규정은 많았지만 그 속에서 웃고 울던 우리는 참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가 되면 운동장 끝에 황토 먼지가 살짝 떠올랐습니다. 그 먼지 사이로 하교하는 학생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교문을 지나며 아침의 단속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학생은 잘리다 만 앞머리를 쓰다듬었고 어떤 학생은 단속을 아슬하게 피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잘 버텼다? 그 말이 그 시절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여학생들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가게 유리창을 슬쩍 보았습니다. 울퉁불퉁해진 앞머리를 확인하고 살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비친 자신은 울퉁불퉁해도 꿋꿋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용감해 보였습니다. 남학생들도 바지통을 잡아당기며 이것 또 줄여야겠다. 라고 말했지만 친구들과 웃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규정이 많았던 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부모님들은 머리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또 잘렸네. 그 말에는 책망보다는 속상함에 가까운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자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책상 위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가위 자국이 난 머리를 손끝으로 다시 만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하루를 이렇게 흔들렸구나.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작은 성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친구가 머리를 잡아주던 손길, 단속에 걸린 친구를 감싸주던 말, 울컥할 때 작게 건네던 괜찮아라는 위로. 규정은 많았지만 그 규정 틈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단속 선생님도 훈육실 창가에 서서 학생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침의 단호함과는 다른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규정을 지켜야 했지만 선생님도 그 규정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위 소리도 호각 소리도 아닙니다. 친구들이 서로를 감싸고 지켜주던 마음입니다. 머리 한 올에 울던 날도 있었고 앞머리 때문에 하루 종일 숨고 싶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기억입니다. 그 시절 여학생들은 앞머리 규정에 울기도 했지만 서로의 울음 뒤를 닦아준 것이 친구들이었습니다. 남학생들은 바지통 단속을 피하려고 뛰어다녔지만 결국 함께 걸터 앉아 야, 우리 참 웃기지 않냐? 하며 웃던 것이 그 시절 청춘의 풍경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학교 담벼락에 붙어있던 규정 안내문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은 그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규정은 우리를 묶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의지한 순간들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불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의 머리 한 올은 억압의 상징만이 아니라 우리가 견뎌낸 청춘의 증거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머리카락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절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켜주었는가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학교 담장 위에서 천천히 저물어 갈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어. 그 말 한마디면 그 시절 청춘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추억 어게인이었습니다.